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오투를 한번 꺼내 보세요. 오투를 꺼내 보시고 이 앞부분의 그 내용 확인 문제 이런 것들은 채점한 그대로 보면 될 것 같고, 혹시 아직 채점이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채점 해줄 터이니까 책을 조금 이따가 주면 되고요. 아니면 각자 채점해봐도 돼. 답안지 다 붙어 있으니까. 그래? 좋구만. 그래서 어디를 같이 볼 거냐면 18페이지에 있는 내신 쑥쑥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내신 쑥쑥이랑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실력 탄탄 요 정도까지만 같이 보면 되겠죠. 자, 뭐 아마도 웬만큼 다 풀어봤을 테니까 한 문제 한 문제 다 설명을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렇지, 여기서부터 하는데, 자, 틀린 거 위주로 그대들이 얘기를 하면 그거를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어요. 자, 1번부터 6번 중에 설명이 필요한 거 손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없으시면 오라이 할 거니까. 엄님? 그래, 몇 번? 5번이요. 자, 그림은 물의 전기분해 실험 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보면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 이렇게 돼 있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뭐래요? 물이랑 수산화나트륨 더한 거 이렇게 넣었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는 물이 H2O잖아요. H2O인데 얘가 어떤 식으로 이온이 되느냐 하면은 수소는 H 플러스에서 양이온이 되고, 그 다음에 산소는 E 마이너스에서 음이온이 된다고 이렇게 했었죠. 대신에 이게 수소가 2개 그리고 산소가 1개 이런 비율로 2대1의 비율로 발생을 한다 하는데, 얘가 어느 극에서 어느 게 생길지를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야. 근데 거기 보면은 마이너스 극이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극이 있잖아. 그러면 양이온 입장에서 양이온, 얘는 정기적으로 어떤 성질을 띠기 때문에 양이온이라고 불렀냐? 플러스, 그치, 플러스를 띠기 때문에 양이온이라고 불렀는데, 그러면 내가 수소이온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극 쪽으로 가고 싶을까? 플러스 극 쪽으로 가고 싶을까? 나는 플러스야. 나는 플러스니까 어디가 땡기겠어? 그렇지, 마이너스 극에서. 그래서 이쪽으로 끌려가서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음이온 입장에서는 플러스 극으로 끌려가고 싶어 한다는 거지.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 산소 기체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수소의 성질이 뭐냐면요, 성냥불을 갖다 대면 퍽 하고 터져요. 뻥 하고. 얘는 가연성이 있는 폭발하는 그런 기체가 되겠고요. 얘는 조연성 기체라 그래가지고 얘 자체가 폭발을 하는 건 아니고, 산소가 폭발한다 그러면 난리 날 거야. 거기 중에서 불 한 번만 붙여도 펑 난리가 날 테니까. 얘 스스로 타는 건 아닌데 다른 물질, 타는 물질이 있으면 그걸 더 잘 타게 해주는 그런 성질은 있지. 그래서 뭐 꺼져가는 불씨에다가 산소를 공급해주면 다시 타오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 있는 보기를 보면은 자, 1번에 플러스 극에서 발생하는 기체에 불씨만 남은 향불을 가까이 하면 향불이 다시 타오른다. 플러스 극에서 발생되는 기체, 산소 기체를 얘기하는 거지. 산소 기체는 조연성이 있기 때문에 꺼져가는 애들도 거기다가만 넣으면 애들이 살아나요. 확 살아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맞는 말이고, 2번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하는 기체, 수소 기체네. 수소 기체의 성냥불을 가까이 하면 퍽 소리를 내며 탄다. 맞아요. 거기에 퍽이 아니라 빵이라고 써 있어도 맞는 거야. 퍽인지 빵인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어쨌든 얘가 소리를 내면서 직접 얘가 타오른다 라고 하면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하는 기체의 부피는 플러스 극에서 발생하는 기체의 부피보다 크다 라고 돼 있는데, 수소 기체하고 산소 기체하고 부피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 지원아, 여기 봐봐. 알고 있니? 어떻게 비교하는지? 여기 앞에 있는 숫자, 여기는 2가 붙어 있고 여기는 1이 붙어 있잖아. 이게 바로 부피 비를 나타내. 즉 무슨 얘기냐? 수소 기체가 2리터 발생할 때 산소 기체는 1리터 발생한다. 요런 비율로 발생한다고 보면 되는 것이야. 거꾸로 뭐 수소가 뭐 1리터가 발생한다. 그러면 산소는 얼마? 500ml 발생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2대1이 유지된다. 뭘 보고 알 수 있다고요? 요 앞에 있는 숫자 보고. 지금 여기는 1이 생략돼 있긴 하지만 1이 있다고 생각하고 2대1의 비율로 발생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하는 기체의 부피가 더 크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다음, 물에 수산나트륨을 넣는 이유는 전류가 잘 흐르게 하기 위해서이다. 왜 그러냐면 물에 전기가 잘 안 흐르면 전기분해 자체가 잘 안 돼. 잘 안 되기 때문에 전기분해를 하려면 거기다가 이온을 만들어내는 그런 물질들을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보통 이렇게 수산나트륨을 넣거나, 수산나트륨이 넣으면,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어떻게 원소 기호로 화학식을 나타내느냐? 수산화 나트륨이라고 돼 있지? 수산화 나트륨이라고 했으니 아마도 읽을 때는 뒤에서부터 읽는 걸로 봐서 쓸 때는 앞에서부터 얘부터 써줘야 되겠지. 뭐라고 써주면 될까요? 나트륨이 뭐였죠? 원소 기호? Na. 그렇지, 기억나지? 자, 그래서 Na 써주고 그 다음에 수산화가 남았어. 그래? 화자가 붙었다는 건 음이온을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러면은 수산이라는 물질은 처음 들어보네. 그것은 바로 안녕, 잘 왔구나. 수소와 산소 두 가지를 얘기를 한다는 거죠. 수소와 산소니까 그러면 OH 이렇게 산소, 수소 이렇게 두 개를 써주는 것이야. 그래서 수산화 나트륨은 NaOH 이렇게 적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4번도 맞는 얘기야. 4번도 맞는 얘기고 O2를 꺼내면 됩니다. O2에 18페이지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이 실험으로 물이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임을 알 수 있다. 기본 성분이면 어떻게 돼야 돼? 더 이상 쪼갤 수 없어야 하는 거잖아. 그런데 물을 쪼갰더니 수소랑 산소로 나누어졌지. 그러니까 물은 기본 성분이 아니다 라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거기 보면 5번에는 기본 성분임을 알 수 있다 라고 돼 있으니까 5번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5번이요? 네, 5번이에요. 옳지 않은 것은? 5번에 5번이요? 네, 뭐라 틀렸는데. 5번에 5번이에요. 이 실험으로 물이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임을 알 수 있기는 뭔 소리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틀린 말이야. 말 자체가. 근데 5번은. 옳지 않은 거라고. 그러니까 옳지 않잖아. 이상한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이거. 그러시 마시고. 자, 답은 5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 자, 그러면 그 페이지까지는 됐고, 이 양반은 왜 이렇게 또 책이 깨끗하신가? 이응? 아, 형님. 유튜브 안 봤구만. 유튜브로 보면은 이 단원이 끝났으면 숙제를 여기까지 해와야지. 그치? 응? 초반만 봤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봐야지. 1시간 40분 중에 쉬는 시간 10분 정도만 점프 뛰고 나머지는 다 봐야 되는 거야. 알았지? 중간에 이렇게 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부분만 점프하고 나머지는 다 봐. 알았지? 이 쓸데기 없는 농담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 보면 재밌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꼭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대는 다음 주까지 이 문제를 다 풀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19페이지에서 질문할 거. 괜찮아. 또 질문해도 돼. 방금 전에 네가 질문했다고 또 질문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그런 거 없어. 또 하면 돼. 12번이요. 자, 불꽃 반응 실험. 불꽃 반응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불꽃 반응 실험이라는 게 어떻게 한다고 해요? 니크롬선에다가 니크롬선은 그럼 또 뭔가요? 니크롬선은 이거 초등학교 때도 좀 들어보지 않았니? 니크롬선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니켈이랑 크롬이랑 두 개를 섞어 놓은 거야. 니켈이라는 금속이 있고 크롬이라는 금속이 있거든. 그 니켈이라는 애는 주로 이제 그 지구의 중심부에 핵에 들어있는 그런 무거운 애들이야. 무거운 애들인데 그 광택도 아주 좋고 잘 녹도 안 슬고 좋은 금속이에요. 좋은 금속인데 뭐가 좋다는 거냐? 비싸지. 철보다는 비싸요. 그래서 니켈이랑 그다음에 크롬이라 그래가지고 크롬은 주로 어디 쓰이냐면 자동차 같은 데 보면은 자동차 중에서 이게 번쩍번쩍 광택 나는 부분 있잖아.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크롬이 붙어가지고 그렇게 번쩍번쩍하게 나오는 거거든. 요거 두 개를 섞어 놓은 거야. 섞어 놓으면 니크롬이 돼가지고 얘는 성질이 어떠냐 하면은 전기를 가해주면 여기다 전기를 흘려주면은 저항이 되게 크기 때문에 열이 많이 발생해. 그래서 니크롬선에다가 전류를 흘려주면 거기에 전기 난로가 돼요. 전기 난로가 되고 아니면 뭐 다리미 같은 거 안쪽에도 니크롬선이 쭉 있어가지고 거기다 전류 흘려주면 뜨거워지는 거야. 전기 다리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얼굴에다 싹 갖다 대면 얼굴에 주름이 싹 펴지겠죠? 네. 뭐 쓸데없는 소리였어요. 자, 어쨌든 니크롬선에다가 시료를 묻혀. 시료를 묻혀가지고 불꽃에다가 넣는데 분젠 버너가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불꽃이 이렇게 타오르죠. 간만에 그림을 좀 잘 그린 것 같아. 자, 여기 안쪽에 있는 불꽃을 보고 뭐라 그러냐? 속불꽃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바깥쪽에 있는 거 보고 겉불꽃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 그대로 속이냐 겉이냐 라는 그런 건데 그러면 그 중에서 어디다가 여기서 가져다 대서 불꽃 반응을 보는 걸까? 겉불꽃. 그래요. 방금 겉불소라고 한 것 같긴 한데 겉불꽃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니크롬선을 갖다 대가지고 여기다가 시료를 끝에다 묻힌 거지.
묻혀가지고 갖다 대면 이제 여기서 또 불꽃이 슝 이렇게 타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꽃의 색깔을 보겠다는 거지. 그렇지? 그게 불꽃 반응이에요. 근데 우리 불꽃 반응 배울 때 모든 원소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라 그랬어. 어떤 원소들만 확인할 수 있을까? 그렇지. 금속 원소들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색깔 같은 거를 좀 그대들 기억을 하고 있겠지만 구리는 넣으면 무슨 색깔이 나오디? 뭐 본 적은 없지만 배운 적은 있죠. 구리 무슨 색깔? 기억을 하고 있는지. 네? 노란색? 아니요. 노란색은 나트륨. 나트륨이 노란색, 구리는 청록색, 그 다음에 혹시 바리움은 기억나시나? 황록색. 황록색. 지금 보면서 대답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뭐 그래서 이제 불꽃 반응 그 색깔들 보면은 뭐 형형색 색깔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꼭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이거 금속 원소만. 지금 얘기한 구리, 그 다음에 뭐 나트륨, 바리움 이런 것들 다 금속이란 말이야. 그래요? 나트륨이 금속이었어요? 금속이에요. 나트륨 금속이고. 아니 보통 중학생들한테 나트륨은 금속이게 비금속이게 물어보면 다들 비금속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머릿속에 소금이 들어있어서 그래. 소금은 나트륨이랑 염소랑 결합해서 완전히 성질이 다른 물질로 바뀐 것 뿐이야. 바뀐 것 뿐이기 때문에 나트륨 자체는 원래 금속이야. 나트륨도 그렇고 마그네슘, 칼륨, 칼슘 이런 거 다 원래 금속이야. 다 원래 금속이고 어쨌든 금속의 색깔만 구분을 할 수 있다. 그래요? 칼슘도 금속이라고? 우리 뼈가 주성분이 그러면 칼슘이라면서 그게 그러면 금속. 우리 뼈대가 금속이었던 거예요? 그래요. 칼슘 자체는 순수한 칼슘이라고 하는 녀석은 금속이에요. 금속인데 그게 우리 몸의 뼈를 이룰 때는 칼슘으로만 된 게 아니고 칼슘이랑 다른 물질 결합해서 금속과는 조금 다른 성질을 띠게 된 거죠. 뼈가 금속이냐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겠지. 뼈가 금속이면 아이언맨인가? 그래요. 자. 이렇게 4명이나 오니까 제가 신이 나서 이렇게 쓸데없는 농담을 마구마구 하고 있군요. 게다가 오늘 날씨도 개했잖아요. 아마도 눈이 잘 녹지 않을까 싶어서 기분이 좋아서 한번 해봤어. 자, 그래서 불꽃 반응 실험에서 방금 설명한 것 중에 답이 있다. 보면 12번에 1번 실험 과정이 비교적 쉽고 간단하다? 맞는 얘기지. 뭐 묻혀서 넣기만 하면 돼. 불꽃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분쟁 번호 키는 거 키고 넣어보기만 하면 쫙 색깔로 그것도 눈으로 보면 되지 무슨 색깔인지. 다음에 물질에 포함된 모든 원소를 구별할 수 있다? 이게 틀린 거야. 왜? 금속 원소만 구별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3번 시료의 양이 적어도 불꽃색을 확인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아주 조금만 톡 찍어서 넣기만 해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같은 금속 원소를 포함한 물질은 불꽃색이 같다. 같은 무슨 원소래? 금속 원소. 그치? 금속 원소를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금속 원소를 포함한 물질은 불꽃색이 같다? 맞는 말이 되는 것이야. 그렇지? 그 다음에 5번 염화나트륨, 염화바리움은 불꽃 반응 실험으로 구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금속 부분이 어느 쪽이야? 나트륨 그리고 바리움 요 두 가지잖아. 요 두 가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 맞는 말이죠. 나트륨은 노란색으로 나오고 바리움은 무슨 색깔로? 조금 전에 했는데 1분 전에 했는데 그렇지 황록색으로 나오기 때문에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 페이지 19페이지에서 또 질문할 거 있는 사람 틀렸었으면서 왜 이렇게 질문도 안 하고 이거. 자 다음 페이지인가 보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세훈아 풀어와야겠니 안 풀어와야겠니? 예. 풀어와야겠지. 자 20페이지 중에서 질문할 거 있으신 분? 22번이요. 22번이요. 그래요. 21페이지지만 그냥 알았어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빨대와 홈판을 이용하여 물의 전기분해 실험 장치를 만든 후 전류를 흘려주었다. 보아하니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이 요래요래 존재하죠. 이 실험에서 물에 수산화트륨을 녹이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아까 보기 중에 있었어. 왜? 수산화트륨을 녹여주는 이유는 물을 전기분해를 하려면 물 속에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순수한 물은 전기가 안 흐른다고. 안 흐르고 거기다 수산화트륨을 넣어주면 어디 가니? 이렇게 얘를 넣어주면 물 속에서 얘가 녹아요. 녹아서 어떻게 존재를 하게 되냐? 이렇게 해서 물이 있고 이 안에 나트륨 이온이랑 Na 플러스 이온이랑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이 막 나눠지어서 돌아다니게 돼요. 돌아다니게 되는데 여기다가 전극을 딱딱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꽂아주면 플러스 극 쪽으로 요 수산화 이온 얘는 음이온이기 때문에 쓱 이동을 해요. 전류를 흘려주면 그리고 마이너스 극 쪽으로 Na 플러스 이온이 쭉 이동을 해요. 이 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전자를 운반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물속에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이야. 그래서 이온이 녹아 있어야만
물속에 전류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산화트륨을 녹이는 이유예요. 뭐라고 쓰면 되느냐? 물에 전류가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는 거죠. 1번은 됐니? 네, 1번은 그렇고요. 다음에 2번. 실험 결과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 연결된 빨대에 모인 기체의 이름을 각각 쓰고 지금 물 분해하는 거야. 물 분해하는 거니까 아까 설명했던 거랑 똑같겠지? 마이너스 극에서는 무슨 기체가 나온다고요? 여기 보셔도 돼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 기체가 나와요. 왜? 수소가 양이온이니까 마이너스 극 쪽으로 끌려간다 이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극 쪽에서 나오는 건 수소 기체, 플러스 극에서 나오는 거는 반대로 산소 기체가 나오게 된다. 그리고 뭐 각 기체의 확인 방법을 서술하시오 정도 하면 뭐 제일 쉬운 거는 그거야. 불꽃을 갖다 대본다. 해서 퍽 하는지 아니면은 그 불꽃이 활활활 잘 타오르는지 그거를 비교를 해보면 돼요. 비슷한 말인 것 같잖아. 실제로 실험해보면 많이 달라요. 수소 기체에다가 불꽃 갖다 대는 거 좀 무서워. 진짜 뻥 하고 터져요? 다 질러. 뭐 그렇게까지 수소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데 많이 발생하면 진짜로 위험해요. 위험하니까 적절한 양만 적절한 양만 실험을 해보길 바라고. 수소는 진짜로 폭발해. 뻥 소리도 나. 뻥 소리 나고 대신에 산소 기체에 갖다 댔을 때는 뻥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화르르르 성냥불이 이렇게 확 타오르는 거지. 그 불꽃 자체가 커지는 거고 수소는 애가 그냥 뻥 소리 나면서 대신에 뭐 불꽃이 나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뻥 소리가 난다 이거지. 가벼운 효과음과 함께 뻥 소리가 나서 놀래요. 어머 뭐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뭐 그 정도 각 기체 확인 방법은 그 정도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나왔던 보기에서 나왔던 그 얘기들 써주면 되는 거지. 뭐 향불을 갖다 대본다는 둥, 성냥을 갖다 대본다는 둥 이런 식으로 쓰면 될 것이야. 자, 그다음 또 필요하신 거 19번 좋습니다. 19번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햇빛을 분광기로 관찰하면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연속 스펙트럼이 어떤 거였죠? 배경이 총천연색으로 빨주노초 파남보가 쫙 나오는 거 그거였지. 그렇기 때문에 햇빛이 분광기로 관찰하면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염화나트륨의 불꽃색을 분광기로 관찰하면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얘는 어때? 불꽃 반응 보통 이렇게 사진 같은 거 그림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막대기로 해가지고 바탕이 까만색이야. 까만색으로 거기도 이제 몇 가지 나와 있지. 까만색으로 나오는 게 보통이고 거기에 색깔이 나오는 선이 쭉쭉쭉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그렇지? 그런 걸 보고 선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번도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때 연소 스펙트럼 나오고 어떤 때 선 스펙트럼 나와요 라고 한다면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지. 그런 거를 관찰할 때는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 뭐 백열등이라든지 이런 전등 같은 거 이런 거를 분광기로 보게 되면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요.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니까. 그런데 지금 이 불꽃 반응 같은 거는 다른 애가 에너지를 가해줘서 얘가 에너지를 받아서 불꽃을 내는 거지. 그런 애들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에너지를 받아서 빛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선 스펙트럼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시료의 양이 적을 때도 선 스펙트럼을 관찰하여 원소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앞에서 얘기했었어. 그리고 4번은 불꽃색이 비슷한 원소는 선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선의 위치, 개수, 굵기가 같다. 왠지 이 말을 읽고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겠지만 아니야. 선 스펙트럼을 왜 분석을 해보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불꽃 반응으로 비슷한 색깔이 나오는 애들을 구별을 하고 싶어서 눈으로는 잘 구별이 안 되니까 선 스펙트럼으로 구별을 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는 거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불꽃 반응에서 요 실제로 눈으로 보는 색깔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선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는 모양은 매우 많이 달라요. 매우 많이 달라서 그걸 보고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선의 위치, 개수, 굵기가 같기는 개뿔. 전혀 같지 않아요.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르니까 그래서 비교를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야. 얘가 쟤인지 쟤가 얘인지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다음에 5번. 물질에 여러 가지 금속 원소가 섞여 있는 경우 각 원소의 스펙트럼이 모두 합쳐져서 나타난다. 그게 바로 그 아래에 있는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20번을 보게 되면은 이제 뭐 가나다라라는 물질이 있는데 원소 A랑 B랑 둘 다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A에서 나타나는 선, B에서 나타나는 선을 모두 다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5번도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왜? 번호가 다른 것 같아요. 뭐가 번호가 달라? 판이 달라?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아까 22번 물어봤는데 쌤이 이거 설명해줘. 아, 그런 거냐? 네. 아, 그러네. 문제 번호가 좀 다르네. 아, 내가 엉뚱한 문제를 설명했구나. 이 친구가 아까 질문한 게 사실은 21번을 질문하고 싶었던 것 같아. 문제가 하나 빠졌나 봐. 전판에 있었던 거. 1년 전 책이거든. 아, 그래. 어쩐지 여기 한참 설명한 실험을 한참 설명한 내용을 또 질문한다 싶어가지고 이 친구 뭐 이렇게 생각했네. 자, 21번을 보고 갑시다. 그림은 물질 X와 몇 가지 원소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모두 선 스펙트럼이다. 맞네요. 배경이 시커먼 걸로 봐서 선 스펙트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1번 맞고 2번 X에 스트론튬은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X에 스트론튬에 있는 선을 쭉쭉쭉 올려보니까 어때? 스트론튬에 있는데 X에는 안 나오는 선이 존재하죠. 그것도 꽤 여러 개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X에는 스트론튬이 없어라고 생각해도 맞다는 얘기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X에 스트론튬이 포함되지 않는다 맞는 얘기고 X에 리튬과 칼슘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리튬에 있는 선이랑 칼슘에 있는 선을 쪽쪽쪽 올려봐요. 올려봤더니 어머나 리튬에 있는 그 주황색 선 보이니? 주황색 선이 없어. 그치? X에 그 위치에 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X에는 칼슘은 있는 것 같은데 리튬은 없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고요. 됨? 그 다음에 4번은 염화 리튬과 염화 스트론튬은 선 스펙트럼으로 구별할 수 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염화는 아무 상관없어. 비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금속 원소만 구별할 수 있다는 거야. 금속 원소만 구별할 수 있으니 리튬과 스트론튬이라고 했으니까 원래 이제 불꽃색으로는 둘 다 붉은색이라 그래. 붉은색이라 해서 눈으로는 구별하기 쉽지 않은데 선 스펙트럼으로 구별을 하니까 어때? 완전히 다르지. 리튬하고 스트론튬 비교를 해봐봐. 그러니까 선의 개수가 완전 다르죠. 위치도 좀 다르고 그래서 구별을 할 수 있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5번은 원소의 종류에 따라 선의 개수, 위치, 색깔 등이 다르게 나타난다. 맞는 얘기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또 질문. 이제 뭐 한 개 정도만 더 질문 받으면 끝나지 않을까? 그래요. 직접 안 해요. 채점을 안 해줬어요. 자, 24번 문제. 지원? 혹시 질문할 게 하나도 없었던 것임? 점점점. 오, 그렇구나. 자, 그림은 잘했어요. 자, 그림은 물질 가와 임의의 원소 A에서 C까지의 선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럼 가에 포함된 원소를 모두 고르시래. 그럼 일단 A부터 한번 보니까 A에 있는 선이 가에 모두 다 나타나 있는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랬더니 어때요? 다 나타나 있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타나 있죠. 그래서 오케이. 그럼 원소 A는 포함됐고 그다음에 원소 B를 보니까 원소 B에 있는 그 보라색 쪽, 파란색 쪽에 있는 선 중에 물질 가에 나타나지 않는 선이 있어. 그렇지? B 중에 요 선이라든지 요 선 같은 거는 물질 가에 그래. 안쪽에 있는 선 포함이 안 되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원소 B는 포함 안 된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판단해 주면 되는 거고 물질 C는 어떻니? 물질 C란다. 원소 C. 원소 C에 나와 있는 선이 물질 가에 모두 다 나타나 있으니까 그러면 종합해서 원소 A랑 C가 포함되어 있구나 라고 그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이유를 서술하라고 하면 원소 A와 원소 C에 나타나는 스펙트럼의 선의 위치 그리고 개수가 물질 가에서 나타나는 선 스펙트럼의 위치, 개수와 일치하기 때문 이 정도로 적어주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그러면 이제 다시가 아니지. 점프를 띄워보세요. 점프를 띄워서 28페이지로 갑시다. 28페이지. 28페이지. 내신 쑥쑥. 쑥 투더 쑥. 자, 이쪽도 문제 풀어왔겠죠? 깨끗한가요? 점점 깨끗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져. 괜찮아. 우리는 풀어온 사람만 우대해주는 그런 더러운 세상이죠. 자, 28페이지에서 질문 할 거 있으신 분? 올랄라. 없음? 지원이도? 오케이. 그럼 29페이지 13분.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이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3번을 보도록 합시다. 이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온은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이온은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무슨 이온과 무슨 이온? 양이온과 음이온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렇다는 것은 이온은 전기적으로 중성일 리가 없죠. 왜? 양 아니면 음이어야 되니까. 양이면 플러스, 음이면 마이너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반드시 띄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온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1번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2번에 원자가 전자를 얻으면 양이온이 된다? 어때? 원자가 원래 이제 그 중간에 플러스가 뭐 한 4개 정도가 있었으면 원래는 전자가 4개가 있었을 것이야. 그렇죠? 근데 전자가 길 가던 전자를 납치해 온단 말이야. 납치해 와서 하나가 더 들어오면 그러면 정기적으로 무슨 성질이 될까요? 그렇지.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많아지니까 음이온이 돼야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2번도 틀린 말. 자,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이번에는 전자를 잃었대요. 원래 4개 있었는데 심지어 하나를 더 잃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무슨 정기적으로 뭘 띨까? 플러스가 더 많아지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양이온이 된다라고 해야 맞는 말인데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그랬으니까 땡이 되겠습니다. 4번 음이온은 전자수가 양성자 수보다 많다. 생각해 보세요. 전자가 더 많아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더 많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음이온이라고 불러 마땅하겠군요. 라고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5번 양이온은 플러스 전하량이 마이너스 전하량보다 작다? 그럴 리가. 플러스 전하량이 더 커야 양이온이라고 부르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31페이지에서 질문 받겠어요. 20번이요. 자, 이거 21번 한 개 맞춰. 그래요. 다음 중 원자가 전자를 3개 잃어서 형성된 이온은 이라고 하는 19번 문제를 질문을 했군요. 자, 맞냐? 아니냐? 다른 거냐? 이거 원자가 전자를 가장 많이 잃어 생성된 이온은 괜찮아. 문제 자체는 똑같아요. 자, 보게 되면 일단 보기 1번 리튬 이온이죠. Li는 리튬이에요. 리튬 해놓고 옆에 보니까 플러스라고 이렇게만 써있지. 그렇다는 건 전자를 몇 개 잃었다는 거냐? 한 개 잃었다는 거야. 그래서 Li 플러스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2번은 칼슘 이온인데 Ca는 옆에다 E 플러스라고 써 있는 걸로 봐서 이거는 2개를 잃어버린 거야. 그렇죠? 그다음에 3번 알루미늄은 몇 개 잃어버린 건가요?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그 옆에 3 플러스라고 써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3개를 잃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것인데 자, 4번을 보니까 산소는 E-라고 돼 있네. 그러면 얘는 전자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얻은 거야. 2개를 얻은 거지. 그래서 E-라고 돼 있는 것이야. 그래서 4번은 잃은 게 아니라 아예 얻은 거지. 그 다음에 5번도 인인데 얘가 인이에요. 인인데 얘는 전자를 몇 개 얻은 거예요? 3개 얻은 거구나. 왜? 3-라고 써 있는 걸 봐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또 질문. 17번. 그림은 원자가 이온이 되는 과정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보면 화살표 왼쪽이 그 반응이 일어나기 전이겠죠. 전이었는데 반응이 일어나면서 전자가 하나 튀어나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 그림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세훈? 그래요. 그러면 얘가 어떤 식으로 된 거냐면 원래 나트륨이라는 녀석이 있었는데 얘가 나트륨 양이온이 되고 그 다음에 전자 하나가 나왔다. 요 정도로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양이온이 생성되는 과정인 것이야.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온을 형성하는 원자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해서 수소, 플로르, 산소, 황, 염소, 나트륨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방금 제가 여기 칠판에다 쓴 거 요거만 봐도 일단 나트륨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눈치를 챌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그러니까 양이온이 되는 걸 고르세요 라는 문제야. 양이온이 되는 거. 그럼 그대들이 어느 정도 기억을 했겠지. 기억을 좀 해주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자, 기억. 양이온이니 음이온이니? 수소는? 어쩜 찍어도 그렇게 50% 확률인데. 자, 수소는 아까 여기 있었잖아. 수소는 뭐라고? H 플러스 양이온이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원하는 건 기억을 골라줘야 돼. 기억을 골라줘야 되고 플로르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산소는 많이 했었지 2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이거 계속 보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는 것이야. 벌써 이미 산소가 2 마이너스라는 거 웬만큼 좀 친숙해졌잖아. 문제 계속 풀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황은 얘도 SO 2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L은 염소는 마이너스. 이것도 많이 했다. 그치? 수업하면서 CL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얘기 많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나트륨은 여기 위에도 있지만 나트륨은 플러스일까 해서 답은 기억하고
비읍하고 이렇게 골라주면 될 거예요. 기역 비읍 2번이 되겠네요. 됨? 그래요. 이거는 뭐라고요? 이 문제 풀려면 어느 정도 이게 몇이 되는지 그리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 정도를 좀 외워줘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외울 때 막 이렇게 책을 펴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깜지에 써가면서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어. 왜? 문제 풀다 보면 계속 나오거든. 계속 나오면서 앞에 거 이렇게 한 번씩 찾아보다 보면 한 3번 정도 찾아보면 웬만하면 외우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또 질문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죠. 넘어가서 쑥쑥쑥 뒤로 쭉쭉쭉 가서 40페이지와 41페이지에서 질문할 거 있으신 분? 우리 진도 많이 나갔지? 숙제 아직 안 한 부분이 많다면 정말로 부담이 느껴지지? 그러니까 그대들 둘이 두고 보겠어. 다음 주 금요일까지 다 풀어오는지 두고 보겠어. 자, 40 풀었남? 채점도 했네. 자, 40페이지, 41페이지 중에서 어느 거? 6번. 그래요.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둘이. 자, 그림은 물과 과산화수소의 분자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각 모형을 분자식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는데, 자, 물의 분자식이라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되죠? 뭐 많이 들어봤을 거야. H2O 그렇게 되겠지. 그래서 그거를 안다는 전제하에 아마도 문제를 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물 밑에는 그냥 H2O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라고 하면 얘는 보니까 물에서 그 빨간색 동그라미가 산소를 의미하는 거고 회색 동그라미가 수소를 의미하는 거겠지. 그렇지? 그걸 이제 판단할 수 있고, 그러면 과산화수소에 보니까 산소도 2개, 수소도 2개 붙어 있군요. 그러니까 뭐라고 나타내면 되겠어요? H2O2 이렇게 나타내주면 된다는 거죠. 끝. 뭐 더 설명이 필요한가요? 모형을 보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다음 또 질문. 질문을 많이 해야. 11번이요. 11번이요. 수용액 속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 물질로만 옳게 나타낸 것은? 그런 문제가 있나?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 15번.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 물질로만 옳게 나타낸 것은? 자, 그럼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 물질이 도대체 뭔데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냐면요, 이게 이온 결합 물질인, 이온이 되는 물질인지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되는 것이야. 그래서 그 보기에 있는 걸 보면 1번에 설탕, 녹말, 일단 2가지 조건이 필요해. 전류가 흐르려면 거기다 적어놔주세요. 흐르려면 첫 번째로 일단 물에 잘 녹아야 해. 물에 안 녹는다면 뭐 말짱 꽝이지. 물에 잘 녹을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물에 녹고 나서도 물에 녹은 후 녹아서 이온이 될 것. 이온이 될 것. 이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을 해야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1번에 설탕이랑 녹말이 돼 있는데, 설탕은 물에 잘 녹습니까? 네. 물에 아주 잘 녹아요. 하지만 물에 녹아서 이온으로 나누어지지는 않습니다. 얘네들 설탕이 어떻게 쓰는지 아니? 보통? 포도당, 비슷한 포도당은 C6, H12, O6가 되는데 요게 2개가 붙으면은 설탕이 돼요. 포도당이 2개가 되면. 그래서 뭐 굳이 지금 알 필요는 없어. 요 구조까지는. 그런데 얘네들 아무리 봐도 이온이 될 것 같이 생기지는 않았어. 보통 이온이 된다고 하면 양이온 하나, 음이온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결합이 돼 있는 애들이 보통 그렇게 이온화가 잘 되죠. 그래서 1번은 설탕은 물에 잘 녹지만 이온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녹말은 심지어 물에 녹지도 않아. 1번부터 땡이야. 녹말은 물에 안 녹아요. 그래서 녹말을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요리할 때 전분가루 같은 거 사용할 때 본 적 있지? 감자 전분 뭐 이러면서 어머니께서 요리하실 때, 그러면 물에 넣는 순간 어떻게 뿌옇게 잘 풀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막 휘저으면 마치 녹은 것 같이 보여.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밑바닥에 쫙 다 가라앉지 전분이. 녹말은 물에 녹지 않아요. 그러니까 1번은 땡이야. 1번은 맞을 리가 없고, 그 다음에 2번 소금이랑 녹말. 역시나 소금은 어때? 소금은 물에 잘 녹고, 그 다음에 소금이 NaCl이라고 이렇게
그때들 웬만큼 알고 있을 터이니 얘네들이 물에 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Na 플러스랑 Cl-로 나누어지니까 잘 녹는군요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소금은 맞는데 녹말은 어떻다고? 물에 안 녹는다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에 소금이랑 바이타민 C라고. 그러게 말이요. 되게 좀 뭐랄까 약간 좀 오그라들어. 비타민이라 그랬으면 좋겠는데 바이타민이라 그러니까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소금은 아까 얘기했지만서도 어때? 물에 잘 녹고 그리고 전기도 잘 통한다고 그랬죠. 소금은. 그 다음에 바이타민 C는 어때? 일단 물에 녹는지 안 녹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수용성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 들어본 적 있니? 네. 물에 잘 녹는 애들, 물에 안 녹는 애들. 그래서 물에 잘 녹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 잘 녹는데? 수용성. 아니 그래 수용성인데 아, 내 말은 비타민 뭐 A, B, C 이 중에서 어떤 게 물에 잘 녹느냐는 걸 물어봤어요. C 잘 녹죠. 다들 약간 이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야. 게다가 비타민 B는 어때? 잘 안 녹아. 비타민 B는 물에 잘 녹아요. 비타민 B, C 그런 애들이 물에 잘 녹고 물에 잘 안 녹는 애들이 A, 그 다음에 D, E 이런 애들은 물에 잘 안 녹아요. 그래서 B, C가 물에 잘 녹는 애들, A, D, E가 물에 잘 안 녹는 애들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아. 그래서 어쨌든 비타민 C는 물에 잘 녹는다 이거야. 물에 잘 녹고 그 다음에 이온화도 잘 되나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지.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지. 비타민 C가 이온이 된다고? 사실 저도 그렇게 많이 들어본 바는 아니에요. 많이 들어본 바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일단 물에는 잘 녹아 라고 해놓고 넘어가게 되는 거야. 그래, 아주 좋은 지적이었어요. 자, 그래놓고 일단 킵해둔다는 거지. 이 보기를 킵해두고 그 다음에 4번, 5번까지 보고 나서 정말로 더 이상 답이 될 만한 게 없다 싶으면 3번으로 이렇게 딱 찍어주면 되는 것이야. 왜냐하면 교과 과정에도 비타민 C가 물에 녹아서 이온이 된다 이런 내용을 직접적으로 배우진 않아. 배우진 않기 때문에 일단 3번은 바이타민 C는 물에 잘 녹지까지만 해놓고 넘어가는 거야. 4번, 5번으로. 4번 녹말. 녹말이 들어갔어. 에이 물에 안 녹잖아요. 그래요. 4번은 물에 녹지 않으니까 제껴버리고 그 다음에 아세트산하고 에탄올이라고 하는 5번이 나왔는데 아세트산이 뭔지 혹시 아니? 아세트산은 식초의 주성분이에요. 식초. 우리 먹는 어머니들 라고 하는 녀석은 식초의 주성분이라고 거기다가 적어두면 되겠어요. 식초의 주성분. 그 다음에 에탄올은 우리 어디 쓰니? 소독약으로도 쓰고 뭐 술에도 에탄올이 들어가죠. 소주라든지 이런 거에 보면은 에탄올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일단 아세트산이랑 에탄올이 물에 녹느냐? 식초는 어때? 물에 잘 녹죠? 잘 녹아요. 그리고 에탄올도 물에 잘 녹는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에탄올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줘야 되겠군요. 에탄올은 어떻게 쓰냐면요. 에탄올 C2H5OH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고 화학식이 이렇다는 겁니다. 쌤, 아까 비타민 C는 화학식을 안 써줬잖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되게 길 거야 아마도 엄청 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그 부분은 글쎄 화학 2까지 해도 딱히 비타민 C의 이 화학식에 대해서 언급한 바는 못 본 것 같아. 자, 에탄올은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러면 얘가 과연 이온으로 나눠질 수 있을지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이렇게 복잡한 것 중에 이온이 되는 거는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맞아요. 왜냐하면 이온 결합 물질이면 항상 뭐가 앞에 나오니? 플러스 양이온이 될 만한 녀석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음이온이 될 만한 녀석 이렇게 하나로 뭐 한 덩어리든 하나든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됐었는데 얘는 앞에 시작부터 보니까 C2로 시작을 한단 말이지. 탄소야 탄소. 그치? C가 탄소죠? 그래서 탄소는 이온이 되게 되면 4 플러스라든지 아니면 4 마이너스라든지 자기 그 기분에 따라서 뭐랑 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달라지기 때문에 얘는 어쨌든 물속에 녹아서 이온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온화가 되지 않아서 에탄올이 물에 녹아서 이온이 되지 않는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면 결국 그래서 답은 뭐라는 거야? 아까 킵해뒀던 답이 진짜 답이었던 것이지. 소금이랑 비타민 C 이게 물에 녹으면 전기가 흘러요. 그래서 혹시 실험 한번 해보고 싶으면 집에서 레모나 같은 거를 물에다가 녹여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엄마한테 혼날 수도 있겠죠. 나중에 학교에서 실험할 때 분명히 화학 실험을 요거 물 분해하는 거
한 번 정도는 해볼 것이야. 안 해볼 수도 있지만 해보게 되면 그때 이제 레모나를 챙겨가서 한번 물에다가 이렇게 한번 녹여보고 진짜로 전기가 통하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세요. 저도 궁금하군요. 어쨌든 답은 소금 그리고 바이타민 C 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다음 또 질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뭐 풀어오지도 않아놓고 질문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 풀어오고 나서 질문해. 자, 17번부터 29번 사이에 19번이요. 19번이요. 19번이 어떤 문제일까요? 스포이드로 뭐 이렇게 똑똑 떨어뜨리는. 자, 2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그림과 같이 몇 가지 물질을 녹여 만든 수용액을 반응시켜 앙금 생성 여부를 관찰하였다. 앙금! 그거 한 10가지 정도 외우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게 나오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는 것이야. 자, 첫 번째는 황산칼륨에다가 염화칼슘이 있는데 황산칼륨을 떨어뜨렸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뭐가 생길까요? 얘는 좀 지워야겠네. 자, 거기 보면 염화칼슘이 밑에 있어요. 염화칼슘. 이거 어제 얘기한 것 같은데 염화칼슘이 뭐 할 때 쓴다고요? 제설할 때 쓰는 그거지. 염화칼슘을 그러면 화학식으로 써보면 칼슘부터 써야 되니까 C 이렇게 써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염화니까 그 다음에 뭐가 붙을까요? 그렇죠. CaCl2 이렇게 붙여주면 되고, 이거 숫자 1인지 2인지 요거는 뭐를 알아야 된다고? 얘가 이온이 될 때 2 플러스가 되고 얘는 1 마이너스가 된다. 요거를 알아야지 요거 거꾸로 해서 써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요. 잘 안 되겠으면 그냥 계속 봐. CaCl2구나 라고 이렇게 친숙해질 때까지 보면 되겠지. 그리고 떨어뜨리는 건 뭐야? 황산칼륨. 이 되는데 그럼 칼륨부터 써줘야겠지? 칼륨은 뭐였죠? 원소 기호로? K. 그치? K였고, 그 다음에 황산은 뭔데요? 황산은 아마 그들 들어본 적이 별로 없을 텐데 SO4 이렇게 써요. 여기 황 그리고 산소, 황산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래요. 그러면 SO4는 어떻게 되는데요? E-로 됩니다. 처음 들어봤어도 그냥 들어보면 돼. 일단 E-로 되고, 칼륨은 요거는 책에도 나오는데 K 플러스로 플러스 1가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느냐? 이쪽에 있는 숫자를 여기다 써서 K2SO4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요까지는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왜? 요렇게 떨어뜨리면 무슨 반응이 일어나냐면 여기에 있는 양이온이랑 여기에 있는 음이온이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해서 얘랑 붙였으면 어떻게 되겠어? KCl 이렇게 써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첨자는 필요 없겠지? 왜?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플러스 1이었으니까 그냥 1대1로 결합하면 될 거잖아. 그래서 KCl.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얘랑 결합을 하게 돼요. 결합을 하게 되는데 얘도 E 플러스 얘는 E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되냐면 CaSO4 이렇게 써주면 될 것이야. 그렇죠? 그리고 읽으면 뭐라고 읽겠어요? 황산 칼슘 이렇게 읽겠지. 그리고 나서 황산 칼슘이 앙금이었는지 아닌지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야. 그래서 판단해 보면은 뭐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앙금이죠. 그것도 흰색 앙금. 황산 칼슘은 흰색 앙금이었어요. 우리 수업할 때 했던 내용이니까 그 부분 혹시 잘 기억이 안 난다면 동영상을 한번 또 참조를 해주시고, 본 교재에도 그 부분 있어요. 앙금이 되는 거 표 해가지고 분명히 그대 책 펴보면, 본 교재 펴보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네모 쳐가지고 이거 외울 것 이렇게 써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앙금이 생성된다 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는 어때요? 수산화칼슘이랑 질산나트륨을 섞었대. 자, 그럼 이제 그냥 쭉쭉쭉 한번 써볼게. 수산화칼슘이라고 하면은 칼슘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수산화는 어떻게 쓴다고 그랬니? OH 이렇게 쓴다 했지. 그래서 CaOH. 그런데 얘는 이만큼이 다 묶어가지고 마이너스 1이고 얘는 E 플러스란 말이죠. 그러니까 CaOH2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 전체가 2. 이게 수산화칼슘이야. 그리고 그거랑 뭐랑 섞었대? 질산나트륨. 나트륨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고, 질산이니까 NO3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뭔 이런 신기한 녀석의 향연들인가. 그대들이 2학년에 올라가서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보게 될 것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보게 될 것이니까 그냥 미리 한번 듣는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수업 시간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마도 쪽지 시험 같은 걸 볼지도 모르지. 내가 학교 선생님이면 쪽지 시험 같은 거를 마구마구 볼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 했던 것 중에서 이렇게 말로 쓰면은
그대들이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아마도 수행평가 점수에 반영할 테니 꼭 외워와라 라고 이렇게 시킬 것만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얘랑 섞는데요. 섞으면 어떻게 되냐? 이쪽에 있는 양이온이랑 이쪽에 있는 음이온이 결합이 되겠죠. 그래서 Ca하고 NO3인데 얘가 두 개 이렇게 해서 질산칼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질산칼슘 왠지 친숙하지 않아. 그렇다는 얘기는 앙금 생성 반응에서 그다지 우리가 언급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앙금 물질이 아니에요. 물에 잘 녹음. 물에 잘 녹아요. 녹음. 그 다음에 요쪽이랑 결합을 하겠지. 이렇게 결합하고 이렇게 결합하고. 그래서 NA하고 OH가 결합하니까 아까 봤던 그거야. 수산화나트륨. NaOH. 수산화나트륨이 되고, 수산화나트륨은 어떻다고요? 물에 잘 녹는다고요. 물에 잘 녹으니까 아까 그 물 분해할 때 거기다 넣었겠지. 그치? 그래서 나에서는 앙금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야. 판단해줘야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다랑 라만 보면 되겠죠. 다는 뭐랑 섞었대요? 염화나트륨하고 질소물이. 그래요. 자, 염화나트륨 NaCl이요. NaCl이고, 그 다음에 염화구리, 질산구리면은 Cu하고 NO3, 2 이렇게 됩니다. 야, 괄호를 네. 왜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만큼이 두 개 있다라는 걸로. 여기 괄호를 안 치게 되면 NO3, 2 그러면 도대체 이거는 어디까지가 두 개씩 있는 건가라고 의문이 들 거잖아. 그래서 괄호를 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도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뭐가 나오냐? CuCl2. 위에 하나밖에 없는데 왜 갑자기 2가 나왔어요? 원래대로 쓰자면 이렇게 이 NaCl이랑 CuNO3, 2랑 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CuCl2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NA하고 NO3 두 개, 얘가 만나가지고 두 개의 NaNO3 얘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아마 개수가 딱 맞을 것이야. 머릿속으로 하나씩 검사를 해봐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쨌든 나오는 건 뭐냐? 염화구리, 그리고 여기 질산나트륨, 이런 애들이 나오는데 얘네들은 다 물에 아주 잘 녹는 애들이에요. 아주 잘 녹아서 다에서도 앙금이 생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라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거 쓰지 말고 그냥 이름으로 한번 해보자고. 이름으로. 그러면 질산칼슘에 있는 질산이랑 황산나트륨에 있는 뭐랑 결합할까? 나트륨. 그렇지. 이제 알겠지. X자로 이렇게 질산이랑은 뒤에 있는 거랑은 그 아래에 있는 거 중에서는 뒤쪽에 있는 나트륨이랑 결합한다고. 그러면 읽으면 질산나트륨이 생기겠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생기냐? 황산칼슘이 생길 것이야. 그러고 보니까 아까 가에서 황산칼슘이 어떻다고요? 이거 한참 찾았네. 황산칼슘 얘는 물에 안 녹는다고. 앙금이라고. 무슨 색깔? 흰색 앙금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가하고 라가 앙금이 생기는 거구나 라고 골라주면 됩니다. 오, 이 문제 꽤 어려운데? 이 문제 맞았었음? 원래? 대단한데? 자, 그래서 답은 가라. 어딜 가라? 자, 2번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 이거요. 그거요. 그게 뭔가요? 자, 25번을 질문했습니다. 그림은 세 가지 양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서 각 이온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세 개의 양이온인데 나트륨 이온, 바륨 이온, 은 이온 이렇게 있네. 그렇죠? 그 기호 보고 알 수 있어야 돼. 무슨 이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나트륨, 바륨, 은이다. 자, 그러면 과량의 묽은 염산 HCl을 넣었어요. HCl을 넣게 되면 여기서 처음으로 걸러져 나오는 게 뭘까? 이거 먼저 앙금 반응을 얘기하는 거야. 앙금 반응. 앙금 중에서 제일 앞에 나와 있던 게 뭐였니? 염화, 나트륨 말고, 아니 앙금 생기는 거. 앙금. 그거 말고 좀 더 비싼 거. 염화은이 앙금이라고 했어요. 염화은이 AgCl 이렇게 쓰지. AgCl. 그래서 얘는 앙금인데 흰색 앙금이 생기고, 은이 아무래도 그대들이 얘기한 것보다 좀 더 비싸지 않겠어? 뭐 어쨌든. 자, 그래서 앙금 A라고 하는 거에 A가 뭐냐 하면은 이거야 바로. 염화은이 생기는구나. 세 개 섞여 있는 곳에 이렇게 해서 과량의 묽은 염산을 쭉 넣으면은 그 용액 속에 들어있던 은 이온이랑 그 다음에 들어간 염화 이온이랑 붙어가지고 염화은이 생겨서 얘는 하얀색으로 쭉 앙금이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앙금 A는 AgCl. 그리고 그 다음에 나트륨이랑 바륨은
반응 안 해. 아니 정확히는 반응하는데 그래 봐야 어차피 물에 녹아 있는 상태야. 물에 녹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른 용액 속에 이제 나트륨하고 바륨만 녹아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뭘 넣었대? 과량의 묽은 황산을 넣었다 그러지. 황산이라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황산은 H2SO4 이렇게 쓰는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그래요. 그럼 H2SO4를 넣었더니 어쨌다는 거야? 앙금이 또 생겨났다는 거지. 그러면 거기 생겨난 앙금은 뭘까? 앙금은 지금 이제 나트륨하고 바륨하고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BA는 2 플러스지. 근데 여기다가 H2SO4를 넣었다는 것이지. 그랬더니 그럼 뭐가 생기냐? 얘랑 결합하는 거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얘랑 결합하는 게 생길 것이야. 그치? Na2SO4가 아마 나올 것인데 그거는 물에 잘 녹아요. 황산 나트륨은. 그런데 BASO4라는 녀석은 어때? 물에 잘 녹니 안 녹니? 안 녹아요. 그래요. 이것도 저 앙금에 보면은 잘 모르겠으면 그 페이지를 펴봐. 본교재에 앙금이라고 해가지고 돼 있는 거 거기에 있는 건지. 그래서 BASO4라고 하는 녀석은 앙금입니다. 앙금이라서 물에 잘 안 녹고요. 그 다음에 거른 용액 B에 들어있는 이온을 얘기를 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거른 용액 B에는 그러면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거는 얘야. 얘는 이제 앙금으로 나가버렸잖아. 나가버렸으니까 얘가 최종적으로 거기 있는 B에 들어있는 양이온의 이온식이 된다는 거죠. Na+.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A에다가는 AgCl이에요. 이렇게 써주면 되고, B에다가는 Na+예요.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죠. 콜? 예. 네, 됐습니다. 자, 다음. 원래 이렇게 한 단원 끝나면, 지금 이게 4단원짜리 과정이잖아요. 4단원짜리 과정인데 한 단원이 끝날 때마다 이렇게 O2를 이용해가지고 그때도 이 숙제 풀어온 거 중에 혹시 질문 필요한 것들 이런 거를 보는 시간을 1시간씩 가질 거예요. 자, 다음 단원평가 문제에서 질문 1번부터 25번 사이 단원평가 문제에서 아 이거 8분. 8번이요. 이 실험선에서 니크롬선은 어쩌고 저쩌고. 그럼 쌤이 이거 불꽃 그거 한 거예요. 거풀꽃에 넣는 이유는 우리 불꽃 반응에서 거풀꽃에 꼭 넣으라고 하잖아. 거풀꽃에 넣으라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속불꽃이 파란색인 거에 비해서 거풀꽃은 색깔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불꽃 반응 색깔 자체를 잘 확인할 수가 있어서가 첫 번째야. 그리고 두 번째는 겉불꽃이 속불꽃보다 더 뜨거워요. 더 뜨거워서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불꽃 반응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문제 어디 있는지 찾을 필요 없어. 그냥 설명을 듣고 기억을 해두면 돼요. 불꽃 반응에서 겉불꽃에 넣는 이유 두 가지 되겠습니다. 다음 지원. 단원평가 문제에서 뭐 질문하고 싶은 거 없나? 아우, 훌륭해요. 자, 그러면 우리 1단원을 완벽하게 이해한 거야. 이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아까 외우라고 했던 것들 좀 외우세요. 뭐 외우라고요? 이온 되는 거. 이게 뭐 1 플러스인지 2 플러스인지 그거 어디 있는 걸 외우면 되냐면 본교재로 얘기를 해줄게. 자, 본교재 요 제본해 준 거를 펴보면 몇 페이지에 있는 걸 외우면 되냐? 7페이지에 있는 7페이지 중간 쪽에 보면 여러 가지 이온 해가지고 뭐 H 플러스니 Na 플러스니 Mg2 플러스니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거 7페이지 중간에 있는 거랑 그 다음에 9페이지 중간에 있는 앙금은 9페이지 한 장 넘겨보면 있어요. 9페이지에 있는 다 표시는 돼 있죠. 빨간색으로 표시는 해놓으라고 분명히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표시는 돼 있을 거야 해가지고 그 두 개의 표에 있는 것 정도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2학년 1학기 가서 중간고사 범위가 아마도 이 물질의 구성이랑 그 다음에 빛과 파동 정도까지가 될 건데 중간고사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 될 겁니다. 이온, 그리고 앙금 이런 것들. 자, 그래요. 이렇게 해서 첫 단원 물질의 구성 단원은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 잠깐 한 10분 쉬었다가 35분부터 이어서 어제 계속하던 빛과 파동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합성. 이상하게 비치는 거 재밌거든. 빛이 재밌고 좋아? 그럼 앞으로 물리를 하도록 하세요. 물리 파트 중에서도 그래도 제일 어려운 부분 쪽이 이제 광학, 그러니까 이 빛과 관련된 부분, 빛과 파동, 그리고 또 이제 전기 관련된 파트, 이런 부분이 조금 난이도 있는 파트고. 화학이 좋아? 그럼 화학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하세요. 그대는 어디가 좋으신가? 앞으로 좋은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지원, 그대는 어때? 과학은 별로야? 과학도 좀 좋아해줘. 어? 우주. 그래. 그것도 물리의 아주 큰 부분이죠. 지구과학에서도 좀 다르고 물리에서도 다르고 하니까. 자, 일단 17페이지를 보도록 합시다. 빛의 합성. 자, 이거 합성이네. 딱 그거지. 자, 이제 빛이 이게 물감 색깔 합치는 것 마냥 빛도 여러 가지 이렇게 원래 있는 근원적인 걔네들을 섞으면 여러 가지 색깔이 나와요. 그래서 빛의 삼원색이라는 거 들어본 적은 있을 거야, 한 번쯤은. 무슨 색깔이 빛의 삼원색이니? 빨간 색깔, 초록 색깔, 노란색. 노란색은 아니에요. 파란색. 노란색은 아니고. 파란색. 그렇지. 아까 그 외우는 방법에 좋은 거 얘기했는데, 모니터 같은 거 이렇게 뒤에 꽂아 보다 보면 컴퓨터에 보면 RGB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런. 자, RGB.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RGB 해가지고 R은 red, G는 green, 블루. B는 blue 해가지고 요게 빛의 삼원색이에요. 빨간색, 녹색, 파란색. 그럼 RGB라고 이렇게 외워두면 생각하면 되겠지? 빨간색, 녹색, 파란색이구나. 자, 진짜 그거 이 뜻이 저거예요? 그래요. 진짜 저거예요. 왜 의심하죠? 진짜 저거고요. 그래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 빛의 삼원색인데 얘네들을 적절하게 색깔을 섞으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색깔이 다 나온다 이거지. 와우, 신기하네요. 자, 그러면 일단 빨간색이랑 초록색을 섞으면 무슨 색깔이 나올까요? 빨초 섞으면 노란색. 그렇죠. 노란색이 나와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섞으면 어떻게 될까? 뭐시기색? 자홍색. 그래요. 자홍색. 자홍색이 어떤 색깔인지 아니? 네. 그래? 자홍. 오씨, 나보다 낫네. 난 자홍색 그러면 감이 잘 안 오던데. 제가 분홍색 비슷한 거 아니에요? 빨간 색깔. 아니. 분홍색이랑은 별로 안 비슷하고 약간 보라색이랑 좀 비슷한 색깔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자자가 뭐냐면 보라색이란 뜻이야. 보라색을 한자로 자색이라고 그러거든. 왜 자외선 했었잖아. 그치? 아주 자색이라고 그러고 홍은 붉을 홍자니까. 그러니까 보라색이랑 빨간색의 중간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홍색이라는 건. 그 다음에 뭐 남았냐? 요 녹색이랑 파란색이랑 섞으면 청록색이 된다는 거죠. 청록색은 검은색은요? 어둡게 하면 돼요. 빛을 안 그러니까 빛을 합성하는 게 아니라 아무 빛도 안 내면 까만색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 요거 이 세 가지 색깔을 다 섞으면 무슨 색깔이 되느냐 하면은 흰색. 흰색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물감이랑은 좀 차이가 나는 거야. 물감의 삼원색은 혹시 참고적으로 물감의 삼원색은 뭔지 아니? 빨간색. 그래요. 빨간색, 노란색, 그 다음에 파란색, 빨로파가 그래요. 그러니까 녹색 대신에 노란색이 들어간다 이거지. 물감의 삼원색은. 그 물감 세 가지를 그 물감의 삼원색을 적절하게 섞으면 또 여러 가지 색깔을 만들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특징이 뭐냐면 빛은 섞으면 섞을수록 색깔이 점점 밝아져. 채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지. 근데 물감은 섞으면 섞을수록 점점 어두워져. 색깔 자체가. 뭐 그 색상은 맞는데 뭐 청록색 이런 거 색상은 나오는데 점점 여러 가지를 섞으면 섞을수록 더 어두워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 가지를 섞었을 때 물감은 세 가지를 다 섞으면 삼원색을 다 섞으면 검은색이 되지. 까만색이 돼. 근데 빛은 세 가지를 다 섞으면 그 중에서 제일 밝은 무채색 중에서 제일 밝은 게 흰색이잖아. 그래서 흰색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회색은 어떻게 만드나요? 빛의 밝기를 조금씩 낮춰줘요. 낮춰주다 보면 회색이 되고요. 점점 빛이 약해져 가지고 완전히 없어진다 그러면 까만색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빛이 밝으면 흰색, 빛이 요 세 가지가 각각이 점점 어두워지면 회색이 되는구나까지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빛의 삼원색의 합성은 빛은 합성할수록 밝아진다. 빛의 삼원색을 적절히 합성하면 거의 모든 색의 빛을 만들 수 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색의 빛을 다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그런 거, 네. 타고 색깔하고 개념도 다르죠. 다르죠. 왜냐면요, 빛은 얘 스스로 빛을 내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에서부터 오는 빛을 얘기하는 거고, 이 색은 뭐냐면 스스로 빛을 내는 곳에서 반사가 돼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색깔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렇게 되면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얘 스스로 빛을 내는 거다 아니면 반사된 거다,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네. 옛날에 텔레비전 흑백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지, 흑백으로 나왔죠. 아예 색이 없었던 거예요. 색이 없을 땐가요? 라기보다는 물론 이 촬영은 당연히 이제 그 실제로 있는 거를 촬영을 했을 거야. 촬영을 했는데, 그렇지.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그 보여주는 방법에서 색깔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그때까지는 기술이 발전이 덜 됐던 거죠. 그래서 그냥 흑백으로 그냥 그거였어. 화면에서 빛을 쏴주는데 밝기만 조절을 했던 거야. 밝은 쪽은 하얗게 나오고 덜 밝은 쪽은 시커멓게 나오고 해서 그것만 조절을 해가지고 명암으로 흑백으로만 이렇게 나왔었지. 흑백 텔레비전 본 적 있니? 네. 오, 있어? 사진은 봤는데. 아, 그렇지. 흑백 텔레비전, 나는 흑백 텔레비전 본 적 있어. 봤는데 볼만해. 볼만해. 얼마예요? 생각보다. 별로 나왔을 때. 가격은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우리 집에, 내 기억에 집에 처음 있었던 TV는 칼라 TV였어. 칼라 TV였고 흑백 TV는 친구 집에 가서 봤어. 친구 집에 가서 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나마도 뭐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웬만해서는 흑백 TV를 보기가 어려워졌지. 나만 해도 그래. 나도 흑백 TV 많이 보진 않았어. 자, 젊다고요. 젊다는 걸 한번 어필해주고. 자, 거기 나오는 거 빛의 삼원색의 합성 해가지고 빨간색이랑 초록색 섞으니까 노란색, 빨간색이랑 파란색 섞었더니 자홍색, 초록색이랑 파란색 섞었을 때 청록색, 그 다음에 세 가지 다 섞었을 때 흰색. 요 정도까지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색이라는 게 나오는데, 야, 이거 미술 시간에 배우는 거 아니야? 자, 보색이라고 하는 게 뭐죠? 개념 자체가 두 가지 색의 빛을 합성하여 백색광이 될 때 두 색의 관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물감에서도 보색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색상표라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놓은 거 혹시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 그 색상표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색상표에서 정확하게 마주보고 있는 색깔, 그거를 보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빛이니까 두 가지 색의 빛을 합성해서 흰색이 나오는 거를 보색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보색의 예는 뭐 하나만 들어보면 빨간색이랑 청록색 이런 것들이야. 빨간색이랑 청록색을 섞으면, 물감은 그 두 가지 색깔을 섞으면 까만색이 돼요. 근데 빛은 그 두 가지 색깔을 섞으면 흰색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색상표를 그렸을 때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색이 보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과학에서 사실 과학 시간에 보색을 물어보거나 하는 문제가 잘 나오지는 않아요. 잘 안 물어봐. 왜? 그거 풀려면 색상표를 줘야 되거든. 줘야 되는데 미술 시간도 아니고 그런 거 줘가면서까지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보통.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돼. 초록색과 자홍색, 파란색과 노란색 이런 것들이 보색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빛의 삼원색이 RGB인가요? 그것도 궁금하지 않니? 왜 RGB인가요? 우리 눈에서 이제 색깔을 이제 받아들이잖아. 망막에 보면은 시각세포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 시각세포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각각 빨간색 빛에 가장 자극을 잘하는 애, 그 다음에 녹색 빛에 가장 자극을 잘하는 애, 파란색 빛에 가장 자극을 잘하는 애,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존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빛의 삼원색이 빨간색, 녹색, 파란색이 된 것이고, 그러니까 지극히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을 한 거지. 우리가 보니까 빨간색이 제일 눈에 잘 들어오고, 파란색이 제일 눈에 잘 들어오고, 녹색이 제일 눈에 잘 들어오더라. 요 세 가지 색깔 섞으니까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네 라고 인간 입장에서 생각을 했던 것이야. 우리 망막에서 딱 잘 받아들이는 게 요 세 가지 색깔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빛의 삼원색, 개는 완전 세상을 다르게 본다 그러지? 사람이랑 흑백으로 본다 그래. 뭐 사실 내가 개 눈깔을 안 박아봐서 잘 모르긴 하겠는데, 그냥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개들은 세상을 흑백으로 본다고 해요. 흑백으로 보고, 그래서 눈이 내리는 게 마치 불 났을 때 하고 눈 내리는 거하고 똑같이 보인다 그래. 개 입장에서는. 우리야 뭐 이렇게 빨간색이고 하얀색이고 완전 다르게 느끼지만 똑같이 느낀다 그래. 그래서 개들이 눈만 오면 난리가 난다 그러지. 습내수도. 그래요. 우리 집 개도 눈 좋아하더라고. 개들은 다 눈을 좋아하는 것 같아. 불은요? 응? 불은요? 불은 처음에 느꼈었잖아. 불 났을 때랑 눈 내리는 거랑 보기에는 똑같이 보인대. 개들이. 당연히 가까이 가면 뜨겁고 차갑고는 느끼겠지, 걔네들도. 그래요. 자, 빛의 합성의 이용. 이 합성을 이용해서 색깔을 여러 가지 만든다고 했는데, 텔레비전 화면, 컬러 텔레비전 같은 것도 보면은 지금 있는 여기 평면 TV 이렇게 확대해 보면은 그 안에 화소들이 존재를 해요.
화소들이 존재하는데 그 화소가 어떻게 생겼냐면 파란색, 빨간색 요거 있잖아. RGB 요 세 가지가 한 화소 안에 탁탁탁 조그맣게 있어. 조그맣게 있어가지고 그 세 가지가 어떤 부분이 빛을 어느 정도 내느냐에 따라서 그 점, 화소 조그마한 그 점의 색깔이 결정이 되는 거야. 우리가 보기에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붉은 색깔 계열, 뭐 핑크색 정도를 내고 싶다 그러면 R 쪽을 많이 켜고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 조금씩 켜가지고 분홍색을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요 세 가지가 적절하게 어느 게 좀 더 많이 나오고 어느 게 좀 덜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색깔을 합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 가서 TV를 이렇게 가까이 코를 박고 이렇게 보게 되면 엄마한테 등짝 맞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네. 눈 나빠져 뒤로 와. 그렇게 얘기하시겠지. 텔레비전 화면을 보면 빛의 삼원색으로 된 수많은 화소로 이루어져 있고 화소라는 말 들어봤을 거야. 왜? 이거 뭐 디카 같은 것도 몇 화소다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 그거 하나하나 점 하나하나를 화소라고 부르는 것이야. 화소에 켜져 있는 빛의 색에 따라서 다양한 색을 표현한다. 그렇군요. 점묘화라고 해서 미술에서 기법이 있지. 어떻게? 점만 찍어. 다다다닥 점만 찍었는데 멀리서 보면 그림이군 이렇게 느끼게 되는 그것도 시간에 전혀 집어놨어요. 점묘화 같은 거 그리다 보면 이제 또 가끔씩 이제 속이 터져서 그냥 이 색칠하고 말지 이거 왜 점을 찍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 자체로 이제 독특한 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점묘화라는 기법도 존재를 합니다. 원색의 점을 찍어서 그린 그림으로 멀리서 보면 각각의 점에서 반사된 빛이 합성되어 보여서 아무래도 얘네들이 효과가 뭐가 있냐면 물감을 쭉 다 칠한 것보다는 아무래도 빈 공간 하얀 부분이 좀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좀 더 그림이 밝게 보인다 그래요. 그게 조그맣게 글씨로 써 있네. 그리고 전광판이라 그래서 이렇게 뭐 차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전광판 해놓은 거 있잖아. 전광판들 가까이서 보면 가관이야. 뭐 여기 이거 서귀포 경기장만 가봐도 축구 경기장 전광판 같은 거 보면은 사실은 그거 하나하나가 대땅 큰 전구들이 이렇게 툭툭툭툭 박혀 있어. 툭툭툭 박혀 있는데 거기에 뭐 불이 켜지고 안 켜지고 그거 이용해가지고 멀리서 봤을 때는 글씨로 보이는구나. 뭐 이렇게 칼라로 된 전광판 그런 것들도 가까이서 보면은 꽤나 큰 점이 아니라 전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구들이 대신에 이렇게 빨간색, 녹색, 파란색이 들어오는 전구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보다 화소가 커.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워낙 멀리서 보는 용도이기 때문에 집에서 보는 TV랑은 좀 차원이 다르다는 거지.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전광판들도 돈을 얼마나 들이느냐에 따라서 화소를 작게 만들면 작게 만들수록 더욱더 어떤 깨끗한 영상을 만들 수가 있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들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해요. 하지만 원리 자체는 똑같아. 요거 RGB, 레드, 그린, 블루 요거 이용해가지고 색깔을 만들어냅니다. 보통 요새는 또 LED로 많이 만들지. 왜? 그래요. 빔 프로젝터도요. 네. 벽에 쏘면요. 그렇죠. 이제 화소나? 어쨌든 작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 LED를 비추는 그 뭐라 해야 되지? 백라이트? 네, 뒤에서 불 켜주는 거? 백라이트에 그런 점이 다 있어요. 아니요. 백라이트는 말 그대로 라이트, 빛만, 백색 광만 이렇게 딱 보내주는 거고 그 앞에서 필터가 존재를 하는 거죠. 빨간색, 녹색, 파란색의 필터가 존재를 해서 각 점에 어느 정도로 이렇게 색깔을 낼지 그 필터를 지나면서 빛이 그 색깔을 띠게 되는 것이에요. 마치 셀로판지를 통해서 본 셀로판지 뭔지 알지? 이렇게 얇은 종이 해가지고 빛이 좀 이게 투과되는 색깔 있는 종이 같은 거 있잖아. 본 적 없니? 셀로판지? 어쨌든 그거를 통해 가지고 딱 보게 되면은 빛이 하얀색 빛이었다고 할지라도 셀로판지를 통과하면 그 셀로판지 색깔에 해당하는 그 색깔 빛만 통과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빨간색 셀로판지로 백열등을 딱 가리지? 그러면 불빛이 전체적으로 벌겋게 보이게 되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그 색상만 투과를 시키는 거야. 나머지 색깔은 다 흡수해 버리는 거지. 종이에서.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컴퓨터 모니터에서 색을 만드는 원리 이해하기 탐구 분석 비법을 보면 컴퓨터 모니터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빛을 만드는 원리는 뭐냐면 뭐 흰색,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 청록색, 자홍색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그렇지? 총천연색을 만들어내잖아. 컴퓨터 모니터. 어떻게 만드느냐? 확대경으로 확대해 보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빛이 보이게 돼요. 진짜로 이렇게 확대경을 갖다 대야 돼. 그냥 눈으로 봐서는 잘 안 보여. 옛날에는 보였는데 요새는 화소가 워낙 조그만해져 가지고 맨눈으로는 잘 안 보이고 갖다 대면 이런 식으로 칸칸이 해서 조그만하게 돼가지고 걔네들이 빨간색 들어오는 곳, 초록색 들어오는 곳, 파란색 들어오는 곳이 나눠져 있다는 거죠.
나눠져 있는데 그게 이렇게 뭉쳐 있어. 뭉쳐서 점이 탁탁탁 찍혀 있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무슨 색깔 불빛이 켜지느냐에 따라서 멀리서 봤을 때 우리 눈에 색깔이 들어오게 된다. 그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 옆에 표를 보면 빨간색, 녹색, 파란색에서 RGB 써 있고 만든 색 돼 있고 뭐 0에서부터 255 이렇게 돼 있잖아. 보통 일반적으로 컴퓨터 모니터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그 밝기를 256단계로 만들어. 0부터 시작해서 255까지이기 때문에 256단계야. 0이 들어가서. 256단계. 왜 하필이면 256이에요? 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 2의 6승은 얼마인가요? 64죠. 거기다 또 하나를 더하면 128이죠. 그 다음에 하나를 더하면 256이 나와요. 그래서 아하,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8비트. 8비트라고 들어봤니? 컴퓨터에서 보통 뭐 비트 뭐 이러면서 8비트, 16비트, 32비트 이거 얘기하잖아. 그거 얘기할 때 2의 8승, 즉 컴퓨터가 이진수를 쓰기 때문에 이진법을 쓰기 때문에 2의 8승, 즉 8비트로 하나의 색깔을 나타내기 위해서 2의 8승, 256단계를 채택을 한 거야. 256단계를 채택을 해서 그러니까 얘가 256 곱하기 256 곱하기 256만큼의 개수의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 경우의 수가. 뭔 소린가 싶은감? 왜냐하면 RGB 요 각각에 대해서 256단계씩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 조합을 하게 되면 256 곱하기 256 곱하기 256가지의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거 계산해봐. 해봐. 32비트는 얼마나 많은 거예요? 32비트는 요거에 비해서 2의 32승이니까 커요. 많이 큽니다. 네. 계산 다 되면 얘기해줘. 자, 물체의 색깔. D. 물체의 색. 물체의 색은 불투명한 물체에는 물체가 반사하는 빛의 색으로 보인다. 무슨 소리냐? 여기서 딱 빛이 나오죠. 빛이 나와가지고 세훈이 옷에 여기다 딱 반사가 돼서 우리 눈에 들어왔을 때 반사하는 빛의 색깔이 눈에 들어온다고. 지금 여기는 거의 뭐 회색. 얘가 별로 좋지 않구나. 회색이니까 뭐 세 가지 색깔을 적절하게 반사를 다 하긴 다 하는데 꽤나 어둡게 대부분의 빛을 흡수하고 조금만 반사하기 때문에 회색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흰색인 거는 모든 색깔의 빛을 다 반사를 하기 때문에 흰색으로 보이는 것이야. 그렇죠. 까만색은 모든 색깔의 빛을 다 흡수를 하기 때문에 까만색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거기 나와 있죠. 빨간색 물체는 빨간색 빛만 반사를 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이고 흰색 물체는 모두 반사하기 때문에 흰색, 검은색은 모두 흡수하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그게 불투명한 물체들이고 투명한 물체, 아까 얘기했던 셀로판지 같은 거 그런 건 투명한 물체잖아. 투명한 물체는 빨간색 유리, 빨간색 셀로판지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얘는 빨간색 빛만 통과시키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보여. 조금 원리가 다르죠? 왜? 불투명한 물체는 반사시키는 빛만 보였는데 투명한 물체는 통과시키는 빛만 보인다는 거죠. 저기 보면 저쪽에 이런 물체가 있어요. 이런 애 같으면 지금 보기에 이게 빨간색으로 보이잖아. 빨간색으로 보인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해가지고 비춰봤을 때 놀라운 걸 보여줄까? 형광등을 한번 볼래? 우와. 무슨 색깔로 보이니? 형광등 보면 이거 통해서 형광등을 봐봐. 살짝 주황색? 안 보임? 봐봐. 빨리 보인다고 해줘. 형광등을 보니까 무슨 색깔로 보이니? 형광등이 완전 빨간색으로 이 색깔로 보이잖아. 즉 여기를 통과하게 되면 투명한 물체긴 하나 여기를 통과하게 되면 정확하게 이 색깔만 통과를 시켜준다는 거지. 요 흰빛 안에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빛이 다 섞여 있는데 얘를 통과하면서 빨간색 빛만 통과하기 때문에 얘를 봤을 때 완전 빨간색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해됨? 네, 그래요. 신기한데? 완전 진짜 빨간색으로 보이네? 나도 보면서 신기하고 있어. 그래요. 투명한 물체의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조명에 따른 물체의 색. 똑같은 물체를 하나를 딱 갖다 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바나나를 갖다 놨죠. 바나나는 그냥 햇빛이나 뭐 웬만한 불빛 아래서 보면 노란색으로 보이지. 그런데 얘가 그게 첫 번째 그림에 나와 있는 거야. 노란색 바나나를 백색광 밑에서 보면 노란색으로 보일 거야. 그런데 빨간색 조명 자체가 빨간색만 나오는 조명이었다면 그러면 이 바나나는 무슨 색깔로 보이겠는가라는 거지. 근데 노란색이라는 게 뭐랑 섞으면 노란색이 나온다 그랬어. 여기서 빨간색이랑 녹색 섞으면은 빨간색이랑 녹색 섞으면 노란색이 나온다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바나나라고 하는 애는 빨간색 빛이랑 녹색 빛만 반사를 하는 거야. 그치? 그리고 파란색 빛은 흡수를 해버린다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바나나가 빨간색 조명 아래에 있으면 빨간색 빛이 왔어. 그러면 바나나는 어떻게? 원래도 반사하잖아. 그러니까 빨간색 빛이 왔으면 반사를 해버린다고. 그래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는 빨간색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바나나가 빨갛게 보여요. 바나나가 빨갛게 보이고, 그 다음에 초록색 조명 밑에 있었다. 그러면 역시나 초록색도 반사를 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초록색 바나나로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파란색 조명을 켰다. 바나나인데 파란색 조명 밑에 있다. 그러면 뭘로 보이냐 하면은 시커멓게 보여요. 왜? 파란색 빛이 아까 흡수한다며. 백색광일 때 다 들어왔을 때 빨간색이랑 노란색만, 아니 빨간색이랑 녹색만 반사를 하고 파란색은 흡수를 해버린다고. 그래서 우리 눈에 노란색으로 보인다고, 평상시에. 그런데 이번에는 파란색 빛만 들어왔으니까 아까 흡수하던 애가 갑자기 또 반사할 리가 없잖아. 흡수를 해버린다는 거지.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시커멓게 보여. 파랗게 보이지 않아요. 파랗게 보이지 않고 시커멓게 보인다는 거예요. 신기해? 안 신기해? 한번 실험해보고 싶지? 저도 실험 많이 하고 싶긴 해요. 실험 장비가 없네. 1683만 7216이요. 그 정도 가지수를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자, 덜 익은 바나나 초록색이잖아요. 그런 거는 빨간색 비추면 빨간색을 비추면, 초록색이라고 하는 것은 초록색만 반사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색깔을 흡수한다는 뜻이지. 그럼 빨간색, 파란색은 다 흡수해서 검은 색깔로 보이고. 그렇지. 초록색 빛을 켰을 때는 그 덜 익은 바나나 같은 경우에 초록색으로 보이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란색 조명을 켜면 어떨까? 노란색 조명이라는 것 자체가 뭘 포함하고 있는 거냐면 빨간색이랑 녹색 빛을 같이 포함을 하고 있는 조명이라는 뜻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노란색 바나나에 노란색 조명을 켜주면 당연히 빨간색이랑 녹색을 반사하니까 우리 눈에 노란색 바나나로 제대로 보이게 된다는 거죠. 요거 가지고 해서 푸는 문제들이 은근히 많이 나오는데 뭐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빛을 반사하는 색깔만 보인다. 저기서 여러 가지 색깔의 빛이 다 나오지. 다 나오는데 칠판이 녹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녹색 빛만 반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녹색으로 들어온다. 나머지 그러면 빨간색이랑 파란색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흡수해버린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 조명을 다 빨간색으로 바꿨다고 쳐봐. 빨간색 빛만 나오게 되면 얘는 무슨 색깔로 보이겠느냐? 원래 흡수했었잖아. 원래 흡수했었으니까 완전 그냥 시커멓게 검은색으로 보인다는 거야. 녹색 조명으로 바꾸게 되면 녹색 빛이 오지. 원래 녹색 반사했었잖아. 그러니까 녹색을 반사해서 우리 눈에 녹색 칠판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고, 파란색 조명이 있으면 파란색 빛이 원래 얘가 흡수하던 애잖아. 그러니까 여전히 흡수를 해버리고 우리 눈에 시커멓게 보인다는 거죠. 분필은요? 분필이요? 분필이 흰색이잖아? 네. 흰색인데 흰색이라는 건 얘네들 색깔을 다 반사하는 거지. 그러면은 빨간색 빛이 비쳤다고 해보자. 빨간색 빛이 오면 반사할까 흡수할까? 원래 반사하던 애니까 반사하겠지. 빨간색으로 보여. 빨간색으로 보이고, 노란색 왜 자꾸 나오냐? 녹색 불을 켰으면 여기에 녹색 빛이 반사되겠지. 반사돼서 녹색 분필로 보이게 되고, 파란색 빛을 켜도 파란색 분필로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럼 저기에 쓰면 어떤 색으로 보여요? 아까 얘기한 색으로 보이겠죠. 지금 흰색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요게 이해가 잘 되면 그 다음 페이지를 18페이지를 보면서 문제를 좀 풀어볼 수 있겠죠. 자, 8번. 다음 중 빛의 삼원색과 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를 하시오. 빛은 합성할수록 밝아진다. 맞니? 네. 맞죠. 동그라미. 그 다음에 빛의 삼원색을 모두 합성하면 흰색이 된다. 네. 맞죠. 그 다음에 빛의 삼원색은 노란색, 자홍색, 청록색이다. 아니요. 아니죠. 빛의 삼원색 뭐였죠? RGB예요. RGB. 그 다음에 4번. 빛의 삼원색을 적절히 합성하면 모든 색의 빛을 만들 수 있다. 예. 맞죠. 그 다음에 텔레비전 화면과 전광판은 빛의 삼원색을 이용하여 다양한 색을 표현한다. 맞죠. 그렇게 화소별로 다 있다 그랬어. 9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빛의 삼원색을 흰색 스크린에 겹쳐서 비추었다. A에서 D에 나타낸 색을 각각 쓰시오. A는 무슨 색깔이 나올까? 빨간색, 초록색 섞은 거니까 노란색. A는 노란색. B는 초록색이랑 파란색이랑 섞은 거지. 청록색. 청록색이 나오고요. C는 자홍색 나오고, D는 흰색. 흰색이 나온다. 자, 그럼 빨간색과 보색 관계에 있는 색의 기호를 쓰시오 라고 했는데, 요거는 어떻게 찾으면 되느냐면요, 빨간색 입장에서는 거기에 있는 A라든지 C라든지 이런 거 말고 B 쪽에 있는 색이랑 섞게 되면은 D 흰색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야. 뭔 소리인지 알겠? 예, 빨간색이 이렇게 있고요. 빨간색. 그 다음에 이렇게 요 부분만 딱 떼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색깔이 지금 B라는 색깔이잖아. 그치? B라는 색깔이 사실 여기에도 B라는 색깔이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
B랑 빨간색이랑 섞은 부분이 흰색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의 보색을 골라라 그러면 B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초록색의 보색을 골라라 그러면 뭐가 될까? 그 동그라미를 보고 생각해봐. 초록색의 보색. 초록색의 보색이니까 반대쪽에 있는 이 C를 골라주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보색을 고르라고 하면 적절하게 골라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에서 D 중에 가장 밝은 색깔. D. 그렇지. 색깔을 섞으면 섞을수록 빛의 경우에는 더 밝아지니까 세 가지 섞여 있는 D가 제일 밝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중 백색광이 만들어지는 경우를 모두 골라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빨간색이랑 파란색 섞으면 자홍색 되니까 백색광 아니지. 빨간색이랑 초록색 섞으면 노란색 되니까 아니고, 초록색이랑 자홍색이랑 섞으면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흰색이 백색광이 되죠. 초록색이랑 파란색이랑 섞으면 아니요. 청록색이 되기 때문에 아니죠. 파란색이랑 노란색 섞으면 돼요. 그래요. 파란색의 반대쪽에 있는 A에 해당하는 게 노란색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자, 11번. 다음은 물체의 색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불투명한 물체는 물체가 반사하는 거야, 통과하는 거야, 흡수하는 거야? 보이는 색깔이. 그렇죠. 반사시키는 빛의 색으로 보인다. 골라주면 되고. 투명한 물체는 물체가 아니야, 통과시키는. 이 친구 왜 여기를 쳐다보나? 찍었어요. 자, 그래요. 투명한 물체는 물체가 통과시키는 빛의 색으로 보인다. 아까 그 붉은색, 저거 붉은색 통. 쟤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만 통과시키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보인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그림과 같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빛을 동시에 물체에 비출 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각각 쓰시오. 파란색 종이는 무슨 색 빛을 반사하나요? 그렇죠. 파란색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파란색 종이로 보이고요. 노란색 종이는 두 가지의 색을 반사해요. 뭐랑 뭐? 빨간색, 초록색. 그렇지. 빨간색이랑 초록색을 반사해야 우리 눈에 노란색으로 보이겠지. 두 개 섞여서. 그 다음에 초록색 유리는 무슨 색 빛을 통과시키니? 초록색 빛을 통과시킨다. 그럼 청록색 유리는? 청록색은요. 음. 초록색과 파란색. 그렇지. 초록색과 파란색이라고 써야지. 거기에 청록색이라고 쓰면 안 돼. 칸이 하나밖에 없다고 또 이제 청록색이라고 이렇게 쓰면 안 되냐고. 그런데 초록색이랑 파란색 이 두 가지를 써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명 아래에서 초록색 나뭇잎, 파란색 모자, 노란색 바나나를 볼 때 각각 어떤 색으로 보이는지 쓰시오. 요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 차근히 한번 해보자고. 첫 번째, 초록색 나뭇잎이에요. 초록색 나뭇잎을 빨간색 조명 아래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 검은색. 왜요? 초록색은 초록색만 반사하는 거고 나머지는 흡수해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빨간색 조명 아래에서 보면 다 흡수가 돼서 검은색으로 보인다는 거야. 파란색 조명 아래에서 봐도 마찬가지겠지. 그럼 초록색 조명 아래에서 보면 무슨 색으로 볼까? 그렇지. 초록색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초록색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다음에 파란색 모자야. 지금 파란색 모자라고 한다면 빨간색 조명 아래에서 보면 무슨 색깔로 보일까요? 검은색. 그렇죠. 검은색으로 보이고, 파란색 조명 아래에서 볼 때는 파란색. 파란색으로, 그리고 초록색 조명 아래에서 볼 때는 검은색. 검은색으로 보이겠죠. 알겠지? 소진?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다음에 노란색 바나나는 자, 이제 빨간색. 두 가지 색깔이 섞였어요. 섞였으니까 빨간색 조명 아래에서 볼 때는 빨간색. 일단 빨간색 빛은 반사하겠죠. 따라서 빨간색으로 보일 것이고, 그 다음에 파란색 조명 아래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 검은색. 어우, 훌륭해. 검은색으로 보이겠죠. 왜? 파란색 빛은 흡수해버리니까. 다 흡수해버리니까 검은색으로 보일 것이고, 그럼 초록색 조명 아래에서 볼 때는 초록색. 초록색으로 보일 것이다. 초록색을 반사하기 때문에. 자, 거기까지 하면은 오늘 수업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숙제를 어디까지 하면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1단원은 당연히 다 해야 되는 거야. 기본으로 물질의 구성은 다 하고, 그 다음에 B급 파동에서 몇 페이지까지냐 하면요, 여기까지네. 57페이지까지 해오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57페이지까지 해오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즐거운 일요일 되세요, 여러분. 안녕, 빠이, 뿅.